그대는 올해도 또 실패했는가?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는가? 새해가 밝았을 때 그대가 세운 계획들을 수첩에 빼곡히 적었다. 올해는 꼭 운동하겠다. 매일 산책하겠다. 올해는 꼭 책을 읽겠다. 한 달에 한 권씩. 올해는 꼭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해는 꼭 건강 챙기겠다. 병원 정기검진 받겠다. 1월에는 열심히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올해는 다르구나. 나도 할 수 있어. 그대는 뿌듯했다. 2월이 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추워서 산책을 걸은 날이 생겼다. 책은 반도 못 읽고 반납했다. 자식 전화는 귀찮아졌다. 괜찮아. 잠깐 쉬는 거야.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돼. 그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3월이 되자 거의 포기했다. 산책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 책은 쌓여만 간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건 자식들이 먼저 할 때뿐이다. 역시 나는 안 돼. 작심삼일이야. 매년 똑같아. 그대는 자책했다.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본다. 세웠던 계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첩을 펼쳐보니 초반에만 적혀 있고 뒷부분은 백지다. 그대는 한숨을 쉰다. 또 1년을 허송세월했구나. 그리고 또 새해가 온다. 그대는 또다시 결심한다. 내년에는 꼭 하겠어. 이번에는 진짜야. 새 다이어리를 산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올해보다 더 거창하게 매일 일만 보 걷기, 한 달에 책 3권 읽기, 자식들에게 매일 문자 보내기. 그러나 그대도 안다. 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2월쯤 되면 또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다.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할까? 의지가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환경이 안 맞아서. 그대는 온갖 핑계를 댄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뭐 할 거야? 글쎄, 운동 좀 하고 책도 읽고, 말은 거창하게 한다. 그러나 모두 안다.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2월쯤 만나면 서로 웃으며 말한다. 역시 안 되더라. 나이 먹으니 힘들어.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간다. 계획만 거창했을 뿐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 똑같은 습관. 바뀐 건 달력의 숫자뿐이다. 그대는 생각한다. 새해 계획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안 지켜지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체념한다. 포기한다. 더 이상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나 정조는 오늘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실패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나는 1752년에 태어나 1800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5년간 조선의 22대 왕으로 재위했다. 짧은 생애,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규장각을 세웠고 화성을 건설했으며 장용영을 창설했고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나도 실패가 많았다. 시도한 개혁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 거창한 계획들은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나는 왕이 된 첫 해에 규장각을 세웠다. 1776년 25살의 젊은 왕이었다. 선왕들의 글과 글씨를 보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규장각은 나의 개혁의 시작이었다. 신하들은 반대했다. 전하, 지금은 나라 살림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규장각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홍문관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소리가 빗발쳤다. 나는 답했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오. 학문의 전당이요. 인재를 기르는 곳이요.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요.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다. 거창한 말만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작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건물 하나, 신하 몇 명,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책을 모으자. 매월 한 명씩 인재를 뽑자. 매년 조금씩 건물을 늘리자. 매일 아침 나는 규장각에 들렀다.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 신하들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확인했다. 직접 책을 펼쳐 읽기도 했다. 신하들과 토론도 했다. 신하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전하께서 왜 이리 자주 오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다. 왕이 진심이라는 것을,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규장각은 천천히 자랐다. 1년이 지나자 책이 배로 늘었다. 2년이 지나자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5년이 지나자 조선 최고의 학문기관이 되었다. 10년이 지나자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었다.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키는 제도다. 3년간 집중적으로 공부시켰다. 경학, 역사, 법률, 행정,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물었다. 나는 답했다. 10명이면 충분하오. 이 10명이 100명을 가르치고 100명이 1000명을 가르치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초계문신 출신들이 조선 전역에 퍼져 개혁을 주도했다. 정약용도 그 중 하나였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모두 규장각에서 길러진 인재들이었다. 그대들은 묻는다. 규장각이 새해 계획과 무슨 상관인가? 나는 답한다. 규장각의 성공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었다. 매일 책을 모으고, 매일 토론하고, 매일 배우는 것. 그것이 쌓여서 위대한 성과가 되었다. 나는 부지런했다. 신하들은 나를 불철주야하시는 임금이라고 불렀다.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먼저 어제 올라온 상소들을 읽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비답을 적었다. 글씨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다. 신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성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아침 6시에 조회를 열었다. 신하들과 정사를 논했다. 밤새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번 달에는 이것을 추진하겠소. 각 부서는 준비하시오. 거창한 장기 계획이 아니었다.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할 일을 정했다. 오전에는 규장각에 가서 공부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신하들과 토론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왕이라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이기에 더 배워야 했다. 오후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를 검토했다. 예산, 인사, 군사, 외교,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 신하들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밑돼 확인했다. 저녁에는 글을 썼다. 시도 짓고, 글도 쓰고, 편지도 썼다. 글쓰기는 나의 즐거움이자 수양이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늘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밤에는 책을 읽었다. 중국의 책, 조선의 책, 온갖 책을 읽었다. 때로는 서양 서학서도 읽었다. 새로운 지식을 갈구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 신하들이 걱정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몸을 상하십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것이 무리가 아니요. 이것이 나의 일상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요. 그대들은 말한다. 그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다. 나도 사람이었다. 피곤했고, 졸렸고, 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거창한 미래 계획보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편히 잠들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일을 다짐했다. 내일은 더 잘하겠다.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거창한 새해 계획보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1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루 계획을 세워라. 내년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된다. 수원화성, 나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대역사였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였다. 신하들이 거창한 청사진을 가져왔다. 전하, 이렇게 큰 성곽을 쌓겠습니다. 10년이면 완성됩니다.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10년은 너무 긴 것 같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어 계획을 바꾸시오. 신하들이 당황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길 원하십니까? 2년 안에 완성하시오. 신하들이 기겁했다. 전하, 불가능합니다. 10년도 빠듯한데 2년이라니요. 나는 단호했다. 불가능하지 않소. 방법을 찾으시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시오. 거중기를 만들고 농로를 사용하고 효율을 높이시오. 정약용이 나섰다. 서양의 기계 원리를 연구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다. 도르래의 힘을 극대화한 장치였다. 중국의 것보다 4배나 강한 힘을 발휘했다. 돌 하나를 옮기는데 10명이 필요했던 것을 3명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사를 시작했다. 매일매일 진척도를 확인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했다.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소? 문제는 없소. 신하들이 놀랐다. 전하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두시다니. 나는 말했다. 10년 계획은 1년 만에 흐지부지 되기 쉽소. 그러나 2년 계획은 매일 확인할 수 있소. 매일 진척이 보이고 매일 성과가 쌓여. 그것이 동력이 되어. 실제로 그랬다. 매일 조금씩 성벽이 올라갔다. 매주 조금씩 물루가 세워졌다. 매달 조금씩 성곽이 완성되어 갔다. 눈에 보이는 진척. 그것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 백성들도 달랐다. 10년 공사라고 하면 지쳤을 것이다. 언제 끝나나? 또 몇 년을 고생해야 하나? 그러나 2년이라고 하니 참을 만했다. 2년만 버티자. 곧 끝난다. 희망이 보였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1794년에 시작하여 1796년에 완성했다. 정확히 2년 9개월. 당초 계획보다 단 9개월 더 걸렸을 뿐이다. 10년 걸릴 일을 3년도 안 돼서 끝냈다.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다. 거중기 덕분에 인력이 줄었고 공기가 단축되어 경비가 절약되었다. 신하들이 감탄했다. 전하의 해안이 옳았습니다. 짧은 계획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대들은 생각한다. 그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뭐, 아니다. 원리는 같다. 10년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너무 멀다. 막연하다.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짧은 계획은 다르다. 눈에 보인다. 진척이 느껴진다. 성취감이 쌓인다. 그대가 올해는 꼭 운동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1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막연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번 주에 3번 산책하겠다고 계획하라. 일주일은 짧다. 구체적이다. 실천 가능하다. 나는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시내 통공으로 상업을 자유롭게 하려 했고 서울 차별을 없애려 했으며 노비제를 완화하려 했다. 거창한 계획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했다. 노론 벽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득권 세력이 저항했다. 신하들이 발목을 잡았다. 나 하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신의 통공은 시행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상인들의 기득권이 워낙 강고했다. 서울 차별 철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노비제 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좌절했다. 분했다. 밤에 혼자 앉아 한탄했다. 내가 왕인데도 이것 하나 못 바꾸는가. 무력감이 엄습했다. 거창한 계획은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법을 바꿨다. 크게 한 번에 바꾸려던 것을 작게 나눠서 바꾸기로 했다. 제도 전체를 개혁하는 대신 작은 부분부터 개선했다. 서울 중에서 유능한 이를 한 명씩 등용했다.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한꺼번에 여러 명을 등용하면 반발이 컸다. 그러나 한 명씩 조금씩 등용하니 반대가 약했다. 10년이 지나자 서울 출신 관리가 수십 명이 되었다. 노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었다. 대신 왕실 노비를 먼저 해방시켰다. 나부터 시작하겠다. 그러자 신하들도 따라왔다. 천천히, 조금씩. 상업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했다.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풀면 혼란이 왔다. 대신 하나씩 단계적으로 먼저 한양에서 시작하고 다음에 지방으로 확대하고. 신하들이 물었다. 전하, 이렇게 느리게 가면 언제 완성됩니까? 나는 답했다. 빨리 가려다 넘어지느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것이 낫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실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오. 실제로 그랬다. 나의 재위 25년 동안 조금씩 조선이 변했다. 한 번에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2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서울이 관직에 오르고 노비가 줄어들고 상업이 활발해지고 학문이 발전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만 고집했다면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에 다 바꾸려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작게 시작했고 천천히 진행했고 꾸준히 밀어붙였다. 그래서 성공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거창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너무 크다. 너무 멀다. 중간에 좌절하기 쉽다. 대신 작은 계획을 세워라.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할 일을 정하라. 그것을 확실히 실천하라. 그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된다. 만년이 되어 나는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진실함이다. 거짓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함이다. 나는 신하들에게 늘 강조했다. 성으로 하라. 진심을 다하라. 형식만 갖추지 말라. 공경함이다. 삼감이다. 신중함이다. 일을 대할 때의 자세다. 나는 말했다. 작은 일도 경으로 대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 정성을 다하라. 성과 경이 두 글자가 나의 평생 지침이었다.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성과 경이 없으면 실패한다. 계획이 작아도 성과 경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대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올해는 꼭 해야지. 올해는 달라져야지. 결심만 거창하다. 그러나 진심인가? 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일 뿐인가? 그대가 매일 운동하겠다고 계획했다면 그것이 진심인가? 정말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그저 나이 들었으니 운동해야지 하는 관념일 뿐인가? 진심이 아니면 실패한다. 성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처음 며칠은 할 수 있다. 의지로 버틴다. 그러나 곧 지친다. 귀찮아.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핑계를 댄다. 결국 포기한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다르다. 성이 있다면 다르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 실제로 느껴진다. 안 하면 불편하다. 몸이 원한다. 마음이 원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속된다. 경도 또 마찬가지다. 일을 대하는 자세다. 대충 하자와 정성껏 하자의 차이다. 같은 산책이라도 대충 나갔다 오는 것과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걷는 것은 다르다. 나는 매일 아침 상소를 읽을 때 경으로 대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읽었다. 대충 훑어보지 않았다. 이 글 뒤에는 신하의 진심이 담겨 있다. 백성의 바람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읽었다. 비답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글씨를 아름답게 쓰려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담으려는 것이었다. 이 글을 받는 신하가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대가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겠다고 계획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형식적으로 밥 먹었니? 잘 지내니? 하고 끊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가? 형식이라면 자식도 안다. 엄마가 또 의무감에 전화하시네. 부담스럽다. 귀찮다. 빨리 끊고 싶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다르다. 엄마가 정말 궁금해하시네. 걱정하시네. 따뜻하다. 고맙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 성과 경. 이것이 있으면 작은 계획도 큰 성과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거창한 계획도 허사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7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거창한 계획을 버려라. 올해는 책 12권 읽겠다. 대신 매일 잠들기 전 책 10줄 읽겠다고 하라. 올해는 살 10kg 빼겠다.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하겠다고 하라. 작게 시작하라. 구체적으로 정하라. 매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둘째, 한 가지만 선택하라. 10가지 계획을 세우지 마라. 한 가지면 충분하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단 하나. 그것을 확실히 지켜라.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 그때 다음 것을 추가하라. 한 번에 하나씩. 셋째, 아침에 하라. 저녁에 하겠다는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지친다. 핑계거리가 많다. 그러나 아침은 다르다. 아직 지치지 않았다. 핑계 댈 거리가 적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 저녁은 정리의 시간으로 삼았다. 넷째, 기록하라. 수첩에 표시하라. 오늘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단순하게, 한눈에 보이게 일주일 후 펼쳐보라. 동그라미가 많으면 뿌듯하다. 계속하고 싶다. X가 많으면 자극된다. 이번 주는 꼭 하겠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하루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어제 못했으니 끝이야.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대신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하자고 생각하라. 계속 이어가라. 한 번 쉬는 것은 괜찮다. 2번 연속 쉬지만 않으면 된다. 여섯째, 성을 다하라. 형식만 채우지 마라. 했다고 표시하기 위해 대충 하지 마라. 진심으로 하라. 10분 산책이라면 그 10분을 온전히 산책에 집중하라. 핸드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걷는 것에 집중하라. 7째, 감사하라. 오늘 하루 습관을 지켰다면 스스로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해냈구나. 잘했어. 칭찬하라. 격려하라. 그 감사가 내일의 동력이 된다. 못했어도 괜찮다. 내일은 하겠다고 다짐하라. 이렇게 하면 그대는 변할 것이다. 한 달 후, 습관이 몸에 밴다. 안 하면 이상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자연스러워진다. 3달 후, 확실한 변화가 보인다. 몸이 가벼워지거나, 생각이 맑아지거나, 관계가 좋아진다.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대의 삶을 바꾼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다. 매년 실패하는 새해 계획에서 시작해서 계획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거쳐 하루 습관 하나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이르렀다. 우리는 먼저 깨달았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규장각은 하루하루 책을 모으고 인재를 키워 위대한 기관이 되었다. 나의 불철주야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1년 계획이 아니라 하루 계획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거창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화성은 10년 계획을 2년 계획으로 바꿔 성공했다. 나의 계획들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다 좌절했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냈다. 크고 먼 목표보다 작고 가까운 목표가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웠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성과 경, 진심과 정성. 이것이 있으면 작은 계획도 큰 성과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 거창한 계획도 허사가 된다. 그리고 실천 방법 7가지. 작게 시작하고 하나만 선택하고 아침에 하고 기록하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고 감사하라. 결국 이것이다. 새해 계획보다 마음가짐이 먼저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운다. 수첩을 사고 목표를 적고 결심을 다진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그러나 대부분 실패한다. 왜냐하면 계획만 있고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이란 무엇인가? 진심이다, 성이다.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가? 정말로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라. 진심이 아니면 지속되지 않는다. 의무감으로는 오래 못 간다. 마음가짐이란 무엇인가? 정성이다, 경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충 할 것인가? 정성껏 할 것인가?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매일의 습관에 정성을 담아라.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을 점검하라.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진심으로 원하는가? 정성껏 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라. 답이 예라면 작게 시작하라. 거창한 계획은 버려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하라. 그것을 진심으로 정성껏 꾸준히 하라.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 석 달이 지나면 변화가 보인다. 1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 그대가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쌓여 건강이 된다. 그대가 매일 책 10줄을 읽으면 그것이 쌓여 지혜가 된다. 그대가 매일 자식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쌓여 사랑이 된다. 그대들이여,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해 온 그대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안다. 또 실패하겠지.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는 되겠어? 의심하는 그대들을. 그러나 그대는 할 수 있다. 방법을 바꾸면 된다. 거창한 계획 대신 작은 습관으로, 1년 목표 대신 하루 실천으로, 의무감 대신 진심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하고 매일 정성껏 실천하면 그대의 인생은 변한다고. 한 달 후에는 몸이 변하고, 석 달 후에는 마음이 변하고, 1년 후에는 인생이 변한다고. 올해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제 안다. 계획보다 마음가짐이 먼저라는 것을.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1년 계획보다 하루 실천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대는 기억하는가? 도입부에서 그대가 했던 새해 계획들을. 올해는 꼭 운동하겠다. 책을 읽겠다. 자식들과 연락하겠다. 거창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2월이면 흐지부지 되었다. 그때 그대는 물었다. 왜 나는 매년 실패할까? 의지가 약한가? 나이가 들어서인가? 이제 그대는 그 답을 안다. 실패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방법이었다. 거창한 계획이 문제였다.
마음가짐이 부족했다. 하루 습관이 없었다. 그대가 올해 다시 시작하는 순간 달라진다. 매일 운동하겠다. 대신 매일 저녁 10분 산책하겠다. 올해는 책을 읽겠다. 대신 매일 잠들기 전 책 한 페이지 읽겠다.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겠다. 대신 매일 아침 자식 생각하며 감사하겠다. 작다. 구체적이다. 실천 가능하다. 그리고 진심이다. 정성이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대가 내일 아침 일어나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것이 그대를 진정한 변화로 이끌 것이다.